오늘의 리뷰는 짜잔! 로보톤 신한주 애니메이션 에딧! 무려 2014년 1월 18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금액은 엔가로 5,500엔. 저도 요거를 2014년 이게 3월에 샀나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꺼내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마 리뷰도 당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로보톤 신한주 옵션 세트도 구했기 때문에 뭐 마리오 옵션이지 네오지용이지만 아무튼 그거 리뷰 전에 이제 로보톤 신한주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더 복습해보고 가는 겸해서 리뷰합니다. 일단 로보톤 신한주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그냥 신한주가 출시를 했었고요. 애니메이션 에딧 하면서 바주카랑 파손된 머리 추가해서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인가에 마킹 플러스라고 지금 이거랑 구성은 같은데 이제 마킹을 추가한 이제 데칼 추가한 거 그게 나오기도 합니다. 결론은 로보톤 신한주는 총 3종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소체는 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 개봉! 짜잔! 생각보다 구성품이 많습니다. 블리스터도 무려 2층 구조로 해서 여기에 빔 토마호크라던가 아니면은 본체랑 뭐 등등등 다 각종 옵션들 굉장히 뭐가 많아요. 구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도요. 옛날이랑은 다르게 아니지 옛날이 아니라 요즘이구나. 요즘이랑은 다르게 양면 프린팅입니다. 요즘에는 한 면만 프린팅 해가지고 정보를 꽉꽉꽉 채워넣던가 아니면 생략하던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양면 프린팅이어서 볼 게 좀 많았다. 그리고 이 시절의 로보톤이나 반다이 완성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리스터에도 테이핑이 돼 있었어요. 이게 미개봉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이게 테이핑이 언제까지 있었더라? 15년 제품인가? 그때까지 있었나? 자, 그러면은 부속품 전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차 내용물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생각보다 풍부합니다. 신한주 혼자 쓰기엔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이게 기본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일단은 본체가 있고요. 본체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백팩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해요. 일단은 먼저 보고 싶은 게 저는 라이플. 일단 라이플의 컬러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꺼먼이 진한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 센서 부분도 이제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센서는 이렇게 가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속되어 있을 때 그레네이드 런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빼줍니다. 먼저 빼서 라이플 형태 온전하게 그냥 만들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쉴드로 넘어가죠. 이 쉴드 안쪽을 먼저 보면 안쪽에 이렇게 그레네이드 런처가 자리할 수 있는 위치 딱 쏙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위쪽에는 빔 토마호크 이 두 개가 자리하고 있죠. 요거는 프라모델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별도로 빼고 끼고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바깥쪽 본격적으로 이제 소대치키의 문양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도색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 소대치키 문이라든가 이런 라인이라든가 이 삐져나간 거 없이 깔끔해서 이게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진짜 이게 상당히 좋은데?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잘 보면 볼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깨 쪽에다가 고정하는 볼 조인트가 하나 따로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아예 얘는 어디 걸거나 팔뚝에 그런 거 없이 아예 쉴드용 팔뚝 커버가 따로 있어요. 팔 커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장착을 하면서 보겠지만 이것도 참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로켓 바주카. 이 로켓 바주카 같은 경우 신한주가 사용한다면은 이 범용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실드에도 달았다가 라이플에도 달았다가 손으로도 들었다가 수납도 했다가 일단 색깔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 포신 부분에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서 부분도 기본적으로 여기 달려있는 서브 그립이나 그립 부분이나 전부 다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요거 신축 기믹이 재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신을 분리를 하고 센서를 분리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신축 기믹 재현되어 있고요. 신축 기믹을 사용한 상태라면은 뭐 이런 데다가 쉴드에다가도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쉴드에 장착을 하고 이걸 또 떼면 라이플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수납도 되죠. 자 이렇게 허리에 맞춰서 자 이렇게 허리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바주카 수납도 가능하고 수납은 라이플도 됩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바주카를 끼든 라이플을 끼든 편하게 끼워주면 되고요. 바주카 센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호환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센서를 라이플 센서, 바주카 센서 이렇게 결합해서, 자, 이렇게 라이플과 바주카를 결합했을 때 센서도 굉장히 확장된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이런 호환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죠. 역시나. 그리고 물론 이 라이플을 뺀 상태에도 물론 바주카 센서랑 라이플 센서 그대로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빔 토마호크도 있죠. 이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상태의 파츠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수납형 파츠는 쉴드 내부에 있죠. 그래서 이 빔 파츠를 빼서 출력이 다른 형태의 빔 파츠를 끼워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빔 토마호크를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뭐 간단하게 여러 가지로 호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빔사벨도 있는데 이렇게 손에 쥐는 빔사벨도 있어요. 이렇게 빔 파츠 끼워주면은 간단하게 완성되는 빔사벨이 한 쌍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팔뚝에도 수납하고 쓰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예 이번에도 아까 실드처럼 아예 팔 커버를 교체하는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빔 파츠를 호환시켜준다 라는 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이따 액션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백팩 뒤쪽에다가 이 프로펠런트 탱크를 달아줍니다. 자, 그대로 등에다가 달아주면은 신한주의 준비 끝! 자, 이렇게 해서 신한주 본체가 완성! 예, 간단하게 완성이 되죠. 근데 너무 제가 이거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7년 됐잖아요? 허리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아요.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역시 외형만큼은 신한주라는 이름답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에디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일반 신한주라든가 아니면은 리얼 마킹 버전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애니메이션틱한 사출색이에요. 그래서 좀 붉은색이긴 한데 다른 애들보다 좀 한 톤 높은 느낌?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머리 부분, 신한주의 특징 중 하나라면 일단은 듀얼 아이를 모노 아이로 덮어놨다는 거고 그게 애니메이션에 한번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이 뭐다? 애니메이션 에디션.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파손된 머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일반적인 머리 상태로도 발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도색이 다 되어 있어요. 모노 아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빼서 자, 이렇게 파손된 헤드로 교체할 수 있다. 예, 다구자에 의해서 바주카 때문에 머리 일부가 파손된 모습이죠. 모노 아이로 덮어놨던 이 붉은색의 듀얼 아이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요거 들어간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이 은색 부분에 이런 칠 까진 부분에 도색도 뭐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무엇보다 저 안쪽에 듀얼 아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 야, 이게 로보톤 치고는 도색이 너무 잘 돼 있는 부분이었어요. 신한주의 핵심이어서 그런가 신경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가슴 문이라든가 목 주변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몸통이나 이런 스커트 쪽의 라인 도색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은 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잘 보면은 도색 되어 있을 법한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목 옆 부분에 요런 삐쩍 튀어나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프로포션도 날씬하니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 팔 부분에도 이 소매 부분 있죠? 소매 부분의 도색이 상당히 깔끔했고요. 제가 이걸 처음 샀을 때 놀랐던 게 이 도색들인데 금색 라인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이게 피규어 마니아, 특히나 액션 피규어에서 이 정도 퀄리티로 도색을 하기가 힘들 건데 양산품이 괜찮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고 어깨 부분에도 이런 금색 포인트들 이런 거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에도 이런 고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스커트에 이런 금색 포인트들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버니어 부분도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깨 부분에도 버니어는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스커트에는 이렇다 할 포인트가 없기는 한데 의외로 이 스커트 내부까지도 신경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디테일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프론트 이쪽도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심심한 편. 그리고 다리 쪽, 역시 무릎 쪽에 금색 라인들이 많죠. 무늬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보기가 좋았고
그리고 무릎 앞쪽에 금색 포인트, 정강이 쪽에 금색 포인트들, 그리고 안쪽에도 검은색으로 포인트 도색들이 딱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사출이라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도색들은 깔끔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종아리의 스러스터는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이기도 하죠. 프라모델과 동일한 기믹, MG랑 동일한 기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종아리에도 내부 버니어라든가 이런 플랫 부분에 가동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보톤 치고는 역시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나. 발도, 이 발바닥 디테일도 신경 썼고 도색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안주의 핵심 중 하나가 이 백팩 아니겠습니까? 백팩. 무엇보다도 로보톤에서도 이 연동 기믹이 재현되어 있다는 거, 요거 펼치는 거, 이거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리고 프로펠런트 탱크는 흰색이랑 빨간색 라인 다 도색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접합선이랑 가끔 보이는 이런 게이트 자국 빼고는 특별히 뭐 도색이 잘못됐다거나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었어요, 역시. 백팩 같은 경우도 이제 편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자, 그럼 가동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돌아가는 거 지장 없습니다. 프라모델도 그랬지만 공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어깨는 이제 앞으로 쭉 뽑혀 나오는 형태. 그래서 팔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깨 정말 잘 빠지고요. 아, 빠진다? 빠지는 게 이제 어깨 관절이 앞으로 쭉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랑 이 상태에서 위아래 가동도 그대로 해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볼관절, 근데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팔 옆으로 들 때도 이제 어깨 커버랑 이런 거 해서 팔 옆으로 크게 들어주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 크게 굽혀주고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허리, 지금 7년이 지나 굉장히 헐거워진 허리, 기본은 볼관절 크게 움직이는데 가슴 가동마저 존재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헐거워졌습니다, 지금. 뭔가 신안주한테 미안해질 정도로 지금 헐거워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싶네요. 이거 분해하기도 까다로운데 이거는. 그리고 기본은 볼관절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스윙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크게 스윙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처지기도 해요. 이런 건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는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는 편이어서 다리 쭉쭉쭉 옆으로 펴거나 앞으로 들거나 크게 해주고, 뒤쪽 스커트 움직이기 때문에 뒤로 뻗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무릎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가동 중에 제일 아쉽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는 좋고요. 무릎 연동 기믹까지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는 것까지 좋은데 딱 여기까지만 움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가동 범위가 다 넓은 데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 발목은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볼관절 안에 심어져 있고 축관절이 좌우로 또 움직여주기 때문에 가동 범위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접지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할 수 있겠고요. 발바닥도 살짝 움직이는 형태 유지하고 있고요. 무릎 꿇기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가동 범위가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골반이 좀 많이 틀어진다라는 점은 좀 이제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싶네요. 자, 신안주 무장을 해봤고요. 쉴드랑 라이플 장착을 했고, 일단 액션 포즈들 한번 볼 텐데, 일단은 무장을 끼니까 좀 나아지는 게 허리네요. 무장 때문에 앞으로 좀 이제 무게가 실리니까 허리가 크게 막 뒤로 잘 처지고 아까처럼 그런 일은 딱히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먼저 신안주가 돌진하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역시 신안주는 이제 백팩도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좀 날렵한 포즈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신안주 약간 시그니처 포즈 비슷한 이런 라이플 액션. 약간 이렇게 앵글이 구도가 살짝 이제 아래를 바라보듯이 해서 쏘는 장면들인데, 이런 포즈도 상당히 포즈 잘 잡았다, 구도 잘 잡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즈입니다. 빔 토마호크를 쉴드에서 전개한 포즈. 이렇게 약간 좀 신안주의 이미지 자체가 뭔가 강하고 나 이제 들어간다 막 약간 예고하고 때리러 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몇 번 안 보여줬거든요. 쉴드에서 빔 토마호크 전개하는 거. 그래서 그런가 좀 이제 저는 이런 포즈가 더 좋더라고요. 자, 이번엔 가볍게 한번 빔사벨 액션 취해봤습니다.
팔뚝에다가 그냥 사용하는 거는 작중에 나오긴 했나요? 가물가물하네. 못 봤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거. 아무튼 프라모델에서는 그렇게 잘 제어는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확실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바주카를 들려주어 봤습니다. 일단은 손잡이 자체가 꺾이는 각도가 넓어서 어깨에 이렇게 올려두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안 되지만 백팩이랑 간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걸린다, 이런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 실드 조인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옆에 웬 조인트가 달려있는 실드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무려 빠밤! 빔 게틀링을 달아줄 수 있다는 거. 양쪽 조인트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로보톤 프라모 유니콘이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실드 판넬 사양 있죠? 그거를 사면은 들어있는 빔 게틀링인데 요거를 들려줄 수 있다. 자, 빔 게틀링에다가 이제 바주카까지 라이플에 장착을 해봤는데 볼륨감이 커지다 보니까 만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바주카가 무거워서 팔이 견디는데도 한계가 확실히 좀 보이더라고요. 아예 못 드는 건 아니에요. 아예 못 드는 건 아니지만 포즈에는 좀 제약이 걸린다, 이런 건 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틀링, 빔 게틀링 단 것까진 좋은데 어깨 장갑에 이 스파이크랑 간섭이 있어서 역시나 포즈 잡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신한주 애니메이션 에딧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다면은 이 당시 로보톤들이 가지고 놀기 좋아요. 만지기가 편합니다.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만지는데 막 여기 이것저것 만져보고 포즈 취해보고 막 그러는데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강추하고요. 평소에 이제 로보톤 144분의 1에서 좀 만족감을 많이 못 느꼈던 분들, 특히나 RG에서, 저도 그랬지만 나중에 정말 막 완성 직후에는 뽕이 엄청 차는데 이거 만지면 만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소가 다 되더라고요. 로보톤을 만지면서 그게 해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강추할 만하다. 그리고 오늘 리뷰는 사실상 이제 신한주 파이널 배틀 세트, 그 네오지용, 로보톤 네오지용 리뷰를 위해서 미리 좀 이제 신한주 로보톤은 어땠나 한번 살펴보는 리뷰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